네, 시장의 흐름 조금씩 더 상승 쪽으로 방향추를 옮기고 있습니다. 코스피 1.8, 코스닥 3.1% 이렇게 강한 회복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또 활용을 해봐야 될지 실전 매매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거의 전업 중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쪽, 바이오젠 얘기 계속 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해외 시장 반등, 국내장 반등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앞부분을 좀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업종 종목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화면에 미국장입니다. 기술적 반등할 수 있는 위치 정도까지 왔어요, 여러분. 근데 요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될 거야. 그래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해외장이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 흘러내려오는 큰 파동이 5파동인데 여기에 파가 엄청나게 셉니다. 보통 3,500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빠질 때 첫 번째 마디는 여기서는 1, 2, 3, 4, 5로 빠졌는데 여기가 N자형 패턴 비슷한 거 이거 설명 자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 2, 3, 4, 5, 6, 7식으로 빠지고 그리고 들어주고 한 번 더 죽이는 척 하다가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여기 흐름일 거냐, 아니면 여기와 같이 이어지면서 저점을 한번 살짝 깨고 갈 거냐, 이 부분인데 확률적으로는 저점을 한번 살짝 깨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그대로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정도 들어줬다가 빠지는 그렇게 되면은 여기하고 같아지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장의 흐름은 요렇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장 반등인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어서 좀 계속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지만은 독일 시장, 유럽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 보시면은 나스닥 시장하고 이 독일 시장은 움직이는 추세 패턴이 다르죠. 이 시간에도 제가 이걸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게 차티스트들한테는 이게 응용형 산이다라고 해갖고 이게 별로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좀 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얘기를 먼저 해놓고 독일로 다시 갈게요. 어제 파웰하고 블러드는 보다시피 묻혔죠, 여러분. 기존하고 같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힌트.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연준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변 여건이거든요. 그 주변 여건에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럽 시장인데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갈게요, 여러분. 이게 원래 미스터 진단 시간에 하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달러 1유로 하면서 20년 만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방송했던 걸 보시면 8월달하고 10월달 쪽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밀리면 유럽 때문에 온다라고 얘기해 줬죠. 8월 폭락장은 거의 유럽 때문에 밀렸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8월달과 10월달이 폭락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원래 8월달에 폭락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10월달에는 바닥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8월달에 장이 올라가게 되면 10월달에 나락으로 가는 장으로 보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다시피 해외장이든 우리나라 장이든 8월달 이게 중순부터 빠진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누가 봐도 이건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블랙스완급 악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향후 유럽 위기가 온다면 블랙스완급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게 7월 12일인가 3일 날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이쪽 얘기를 해드리느냐. 이 블랙스완은 놓고 가겠습니다. 자,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서 장이 급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네방네 다 떠들고 있는 얘기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블랙스완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은 블랙스완급의 악재는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혹은 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악재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독일 갖고 얘기해주면 기술적인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이중바닥을 주고 60일선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독일 시장 보면 저점을 깨면서 움직이고 여기서 저점을 안 깼으나 이걸 돌파를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쌍봉이 돼가지고 하락 N자로 빠지면서 이제 이 전저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저점 언저리까지 오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이쪽으로 쭉 밀리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계속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저는 그게 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은 좀 억지스럽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억지스러운 흐름이다라는 의견을 주긴 주지만 추세가 약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어려운 거죠. 장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심리. 그래서 빠질 때 보면 그냥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전쟁 터졌을 때도 그냥 나락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냥 이렇게 나락으로 가죠. 이거보다 더 위험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시장은. 저 때보다 더 위험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지더라도 반등 주고 빠지고 또 밀리면 반등 주고 빠지고 이런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또 좀 길죠. 요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잘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점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국내장도 그냥 요 그림 같이 보여드리고 갈게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은 과거형이라 내가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그림상에서는 완벽하게 이 어떤 하단부가 찍히니까 거기가 283 정도로 저는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딛고 리바운드가 나오니까 이 리바운드가 이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시장에서 어떤 그런 잡음 좀 사그라들거나 안 나오거나 그죠? 그다음에 미국도 이번 주에 그 가장 강한 매파적인 어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일단 두 번째 날은 반응이 없었고요. 그래서 내일쯤인가에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이 된다면 주봉도 만들어지는 거고 뭐 기술적인 분석을 이제 좀 상식적으로 어제까지는 상식이 안 통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그대로 국내장으로 와서 종목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낙폭과대 전업종 상승인데 결국은 추세 패턴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 주식도 결국은 어느 정도 밀리면 리바운드가 나오긴 나올 거지만 오늘 장은 포스코 케미칼은 반등이 좀 세지 않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주식 해성 TPC라고 뭐 우리 이건 진행자도 뭐 전문가님 말대로 날라가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왔던 주식이죠. 이 주식 거래량 패턴과 주가의 위치는 다르죠. 아까 포스코하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10여 프로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전약품, 제약주 중에 이 국전약품을 보시면 얘는 다른 제약주들은 나락으로 갔는데 얘는 원형으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세장에도 이런 약세장에도 낙폭과대의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와도 또 중간중간에 추세 패턴이 좋은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섹터에 있는 주식이어야 돼요. 그런 종목들은 변함없이 장이 반등 나오니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말씀하는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만약에 또 부족하시면 미스터 진단에 또 한번 섭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성을 갖고 있는 악재, 반등을 좀 살리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종목 얘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미스터 진단은 뭐 매주 나갑니다. 우리 할 일이 주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선물 290 돌파 287 지지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지지 저항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들은 요게 익숙해 하니까 제가 요걸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제 시간이 거의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292짜리가 마디 비율 분석상 618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세적으로 얘기를 할 때 292자리는 추세하고는 관련이 없고 마리 비율 분석의 목표치 분석의 618자리라는 게 중요한 거고 추세 분석상 중요한 것은 얘가 빠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보다시피 요 밴드가 요 빨간색 밴드가 297 수준과 요 300 수준에 붙어 있죠. 저 300이라는 지수 때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2020년 4분기 시장을 되게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 지수 때의 3 바닥 지점이고 2020년 6월달 폭락하기 전에 고점 부근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철옹성이 그 유럽 시장에 영국 얘기 나오고 미국 급락하면서 이 철옹성을 그냥 매가리 없이 깼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들이 추풍 낙엽이 됐던 건데 그렇다면 저쪽이 좀 반등 주고 그러면 요 정도까지가 기술적으로 일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기가 기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거 이상 치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좀 한번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흘러가는 추세 자체가 여기 어디와 유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블랙스완급의 어떤 그런 내용에 의해 나스닥 시장과 유럽 시장이 핵폭탄을 맞지 않는 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폭락장보다는 변동성이 생기면서 좀 하방을 테스트하면서 약간의 어떤 무거운 느낌을 주지만 결국은 돌아서 300 쪽으로 돌파 시도가 나오는 어떤 이 그림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 더 280 초반 수준으로 밀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이제 중립적인 의견의 어떤 전략이고요. 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 낫배드. 그다음에 이제 주식에 물려 있는 분들이 요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대발락이 나온 다음에 추세가 만들어질 때 이제 그때 11월 달을 겨냥해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 요런 그림을 좀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얘기 드렸던 저는 이게 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요거 빼고 가겠습니다. 보다시피 텔레칩스라는 주식이죠. 제가 이거 15,000원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칩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리 좋아도 장폭락하면 밀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혹시 관심 가졌거나 저기 했던 분들은 14,000에서 15,000원 부근 정도의 반등이 나올 때 한번 타진 한번 해보시고요. 밀릴 때는 저는 매도보다는 보유 이런 의견 어저께도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로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세게 치고 가기는 좀 그렇고 대신 이 시간에 뭐 아지넥스 뭐 몇 번 얘기해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추세 패턴이 만들어지면 좀 힘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동성화인하고 이쪽은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없죠? 특별한 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제가 현대건설기계 요거 한번 했었는데 그 미사일이네. 그 뭐 그죠? 바다에 뭐 저기 폭파 사고 나고 그런 거 보면 지금 당장 세지는 않을 거 정도는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38,000원에서 39,000원 수준 정도 리바운드 나오면 여기가 한번 타진 한번 하는 어떤 그런 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제약주 한 코멘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날밤 새면서 어제 바이오젠이 제약주에서 미국 나스닥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추세 패턴이 좀 약한데 그쪽도 결국 치매 관련주인데 우리나라에 치매 관련주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여기 보다시피 구찌가 굵은 종목들 대웅제약이나 그다음에 유한양행이나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나 그죠? 이런 종목들은 구찌가 굵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 미스터 진단에서 해줬던 종목이잖아요. 이분 매수가가 좀 아리까리하다 뭐 얘기하면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종합이 나락으로 가도 좋은 주식을 싸게 사니까 얼추 저점에 왔을 때 사면 좋은 주식은 분명히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아무리 장이 약해도.
그러니까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좀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제약주들은 구찌가 있는 종목들은 삼성바이오를 제외하면은 그동안에 빠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조금 가벼운 쪽, 그리고 최근에 뭐 대화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신규 추천은 아니고 특징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보다시피 이번에 제약 관련주들은 조금 가벼운 쪽, 가벼운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지수에는. 대신 283을 깨고 내려갈 때는 또 좀 보수적으로, 283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때는 요새 바이오주 되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쪽 봐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펫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쪽은 지금은 잘 움직였던 주식들이라 조금 힘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그 정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종목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살갗에 닿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도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외국인하고 기관, 계속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반등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